사회복지와 인권 제10장 아동과 인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동 복지와 관련 있는 분야로 이해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장은 아동과 인권인데요. 첫 번째, 역사적 개요. 두 번째, 국제인권 규범과 주요 개념. 세 번째, 한국의 사항. 네 번째, 사례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개요입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아동과 성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16세기 이후에는 아동을 어른의 소유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통제의 대상이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동은 수동적이며 약하고 외부 공격에 대한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어 공격받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아동학대를 방임하게 되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동이 수동적이라고 하나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와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묻게 된다면 아동이 항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른에 따라서 어른에 정해져 있는 하나의 툴에 억지로 넣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거부하고 수동적으로 시켜야만 움직이는 내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아동은 어리기 때문에 공격받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미성숙한 존재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이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을 지원하는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영국에 살고 있는 에글랜타인 잽과 동생인 도로시 프레신 잽은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의 아동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1919년 세이버 더 칠드런을 설립하고 1923년 에글랜타운 잽은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5대 원칙을 규정한 아동권리 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합에 의해서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성문화된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으로 의미가 큽니다. 1924년 아동 권리의 제네바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1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제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주어져야 한다. 즉,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은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 정서적 환경 또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2조 아동은 기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지치 않아 비행에 빠져있는 아동은 그 회복과 갱신을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 없는 아동에게 주거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기아와 질병이고, 또한 장애를 가지거나 또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도 회복과 갱생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며, 집이 없는 아이, 고아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주거지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2조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3조 아동은 재난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제4조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할 때 아동이나 임산부나 노인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규제하는 것 또한 내용이고, 아동은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가장 착취 쉬웠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동의 매매와 아동의 착취와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내용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아동 권리가 필요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 동표를 위해서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제5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이 1조부터 5조까지 있는 것입니다. 교재 24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엔의 제네바 선언 이후에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제25조에 아동기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의 권리는 크게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1924년 제네바 선언문보다 5개 조항이 많은 10개 원칙을 수록한 결의 제1386호로 아동권리 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은 비차별, 아동 발달을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이름, 국적, 사회 안전망을 누릴 시민권, 장애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권과 무엇보다도 아동을 보호와 구호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임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유엔은 야누스 코르착의 탄생 10주년을 기념하여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이자 야누스 코르차크의 해로 정했고요. 이로 계기로 1978년 폴란드 정부가 제출한 협약을 토대로 아동권리 협약 제정을 위한 추진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10년에 걸친 협약의 기초 작업의 결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 제44차 총회 결의 제44의 25호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기존의 선언과 달리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협약 당사국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며 유엔 헌장에서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영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당사국 정부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역사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1923년 제네바 선언과 그 이후에 1959년 아동권리 선언에 채택되고 또한 1978년 아동유엔권리 협약 제정 추진회의를 통해서 10년 뒤에 1989년 아동유엔권리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협약은 실제 협약 당사국들이 같이 협약에 동참함으로써 국내법 또한 국제적 효력을 갖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에서 선언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영대의 전신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당사국 정부를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런 역사가 있음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제인권 규범과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인권 규범에 나오는 구성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규범으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전문과 본문 5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54개조는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제1조에서 제41조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제42조에서 45조까지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의 홍보 의무와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 보고서 제출 의무와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부는 제46조부터 54조에 해당하며 서명, 가입, 비준수 기탁, 개정 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의 내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10의 1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구성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에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배경과 취지가 들어있고요. 제1부는 1조부터 41조까지 해당하며 아동의 실체적 권리 내용과 당사국의 아동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제42조부터 45조까지 당사국의 이행 의무와 유엔 아동권리의 협약의 설치 규정이 있고요. 3부는 제46에서 54조까지 부칙으로서 서명, 가입, 비준수 기타, 개정 절차, 유보, 폐기, 원본 규정 등이 들어있습니다. 협약의 제1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표 10-2와 같이 8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8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첫 번째 아동의 정의가 제1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협약의 이행 방법으로 제4조와 42조, 44조부터 46조까지가 이행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원칙으로서는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에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로 아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동의 권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족 환경과 대안적 보호,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가 아동 보호 권리이기도 합니다.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는 제7조, 8조, 제13조부터 16조까지, 제17조, 그리고 제37조의 A, 그리고 가정보호와 대안적 보호에서는 제5조, 그리고 제9조에서 11조, 제18조부터 21조, 그리고 제25조, 제27조에서부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제39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건강과 복지에서는 28조, 29조, 31조가 해당되며 교육, 여가, 문화활동으로는 여기도 28조, 29조, 31조의 내용이고 특별보호조치는 제22조, 제32조, 제34조부터 40조가 특별보호조치에 대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전문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 1부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의, 협약 이행 방법, 일반 원칙, 아동의 권리라는 내용으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은 아동의 기본권을 그림 10-1과 같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생존권은 생명 유지를 하고 세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권은 차별로부터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 유해 약물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규적, 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의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놀 권리,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리며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4개의 기본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생존권은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충분한 음식을 먹을 권리, 아프면 치료를 받을 권리,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존권의 내용이고, 권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보호권은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응급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보호권입니다. 발달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잠재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발달권입니다. 참여권은 정보를 접할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모임을 만들 권리, 집회 결사의 권리가 참여권입니다. 이렇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권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양육자에 의해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아동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균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고,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발달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인 폭력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게 하여 심하게 눈치 보기 현상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동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대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다른 권리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학습하였으며, 하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은 삼각형 모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생존과 발달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3조, 또한 비차별이라고 하는 2조, 참여라고 하는 12조의 내용이 함께 균형적으로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생존하고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생존, 발달을 위해서는 참여, 비차별, 최선의 이익의 세 개의 축이 반드시 균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림 10-2에서 이야기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